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그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어서 반갑게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 새로 아주 뭐 색깔이 예쁘고 한 그런 수트 뭐 핀 마스크까지를 싹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 너무 이렇게 색깔이 튀고 하면 상어가 좋아하는데 다칠 수도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금 결론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떤 다이빙계에서 혹은 그 수중 외상학에서 내린 결론은 그런 것 같다가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어떤 질문의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밝은 색이 포식자, 상어 등을 자극하는가. 그래서 우선 해양에는 어떤 포식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밝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그런 수트, 장비, 장신구들, 그 다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건, 사고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그냥 제가 생각해서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제 의견도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해양에는 과연 어떤 포식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다이빙을 할 때 만나는 실제 좀 문제가 될 만한 포식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다이버건 비다이버건 아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상어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 사실은 아닙니다. 좀 제일 무서운 것이 실제로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것 중에서는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 범고래입니다. 이것은 물속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 생물들은 특히 본인이 배가 고프다면 마구잡이로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범고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평생 못 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가끔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가끔 위협이 되는 것이 백상아리죠. 그레이트 화이트라고 합니다. 북극곰도 이게 육상동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포식자로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파드 실이라고요. 표본무늬 바다 표본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이. 그 다음에 씨 라이언즈요. 이게 저희 순수 말로는 강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다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이언트 바라쿠다나 곰치 같은 것들이 모레이 일요, 다이버들에게 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밝고 화려한 색의 수트, 문신, 장신구 이런 것들이 가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얘들이 특히 그 수트, 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 색깔이 어두운 것이 유리합니다. 장신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또 수트를 입고 벗고 하다가 장신구가 떨어지면서 귀를 다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와서 샤워하시고 장신구는 다시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카메라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반짝반짝해서요.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반짝이는 장신구 혹은 장비들이 우리 그 수중에서 만나는 포식자들을
자극을 해서 다이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느냐? 명확한 증거는 사실 아직은 좀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사고 정례가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곰치는 저희들이 그 다이빙을 하면서 만나는 곰치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고 위협적인 게 없죠. 다 부끄러워하고 구멍에 숨어서 그냥 고개만 내밀고 뭐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혹시 홍해 쪽에 특히 그 샤멜 쉐이크 쪽에 가보신 분들은 제가 요 다음에 보여드릴 그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모레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걔들은 보기만 봐도 좀 두렵습니다. 얘들이 야간에 이제 주로 활동하고 사냥을 하는데 이때 자신들을 방해를 하면 그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다이빙을 하면서 아주 큰 곰치를 만나면 그냥 피해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가끔 보면 이 곰치 중에서 이유 없이 다이버를 공격하는 놈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강사분이 괌에서 다이빙 하다가 목격한 사건을 저한테 전화로 한번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 큰 곰치가 막 밖을 싸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낮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이버의 몸을 따라서 다리부터 해서 위로 막 올라가더니 그것을 내가 탈천했는데 그 다음 다이버 쪽으로 가더니 그 다음 다이버의 벗은 종아리 쪽에 물어 뜯어가지고 그 종아리 살이 탈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괌에서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이 괌에 있는 블루홀의 그 입구이고요. 이게 실제로 여기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괌에 있는 다이빙 강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이 블루홀에 있는 모든 곰치들을 구멍에서 찾아서 다 솎아내버렸습니다. 왜냐? 이놈은 사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뭐 그건 이미 그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또 이 뒤에 가면 제가 곰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동남아 쪽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곰치를 다이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안전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뭐 곰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크죠. 그러나 얘들이 제가 홍해에서 다이빙할 때 본 곰치들은 다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무시시한 느낌을 가지고 야간 다이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랜드 케이만에 있는 스팅레이 시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다이빙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얘도 사실은 많이 큰데 워낙 인간들에게 길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만지고 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허벅지에 곰치에 물린 상처입니다. 많이 심하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바로 이 매트라는 분이 곰치에 물려서 엄지손가락이 그대로 절단된 사진입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거 대단히 공격적인 곰치죠. 이 사건은 사실은 다이빙계에서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손 사진이 매월
업데이트해서 올린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 허벅지를 아래쪽에 있는 분요, 허벅지를 곰치에 물렸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이 상어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이버가 상어에 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러나 오히려 그 수면에서 수영을 하거나 혹은 특히 서핑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해변에서 멀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엎드려서 손으로 그렇게 이렇게 수영을 해서 나가는데 이 모습이 그 거북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는 이 상어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속합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이 1000종 이상의 해양에 있는 유독성 척추동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실제 다이버를 물어서 다이버를 죽인 동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어와 악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수중에서 악어를 볼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악어들도 특별히 우리가 자극을 하지 않는 한은 다이버들에게 그렇게 덤벼든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그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다이빙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상어를 보면 상어를 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상어가 엎드려 있으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닥에 기어서 살살 타가갑니다. 얘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상어의 몸 길이가 약 120cm요. 4피트죠. 를 넘는 애들은 만약에 어떤 자극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물을 봤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경우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이 다이버였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저 GIF 파일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상어가 왜 뭐 인간을 공격하느냐. 저희들이 뭐 인간이라서 인간 공격이 중요한 거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본인들의 영역 보존,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어들의 그 본능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극을 하는 행동 중에 예를 들면 작살로 물고기를 잡은 것을 작살 끝에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피가 나고 어떤 그 다이버건 다른 동물이 일상적이지 않은 몸짓을 하면 이것이 상어에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 건데요. 수면에서 수영을 하거나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면을 찰랑찰랑거리는 그 동작이 상어에게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일으켜서 상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북이를 먹기 위해서 다이버 혹은 수영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 ISAF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상어 공격 보고서를 만드는 곳입니다. International Shark Attack File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본부는 그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게인즈빌이라는 곳에 있더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어의 공격을 받은 다이버를 한번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나라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일단 다이버가 양쪽 그 허벅지에 문신을 했는데 그
그 문신이 물고기 문신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피부 색깔과 문신이 굉장히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일으켜서 이것이 상어를 자극한 것이 아닐까. 물론 다이버가 상어의 어떤 영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겠죠. 상어도 상어지만 이 바라쿠다가 다이버들의 주의를 끄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때로 다니는 작은 바라쿠다들은 그냥 보기 좋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이언트 바라쿠다가 있습니다. 얘들은 혼자 다니거나 혹은 몇 마리 같이 다닙니다. 아직도 당연히 이 바라쿠다에 물려서 사망한 경우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지역에는 상어보다 바라쿠다가 더 두려운 존재로 포식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라쿠다는 이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고요. 약 20종이 있는데 특히 큰 바라쿠다가 혼자 다니는 놈을 보면 주의를 요합니다.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반짝이는 장신구, 불규칙적인 몸동작, 그 다음에 수면에서 물을 튕기는 행위, 작살에서 우직거리는 물고기 이런 것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쿠다도 거의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밝은 색이 포식자를 자극하는가 하는 어떤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겠지만 내려보자면 밝은 색, 흰색 특히 그 다음에 이 색이 대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콘트라스트가요. 피부 색과 예를 들어서 피부의 색과 문신에 그려져 있는 어떤 색깔, 그 다음에 이 장신구가 물속에서 반짝반짝 거릴 때 이런 것들은 다이버가 착용함으로써 다른 다이버의 이목만 끄는 게 아니라 수중 포식자들의 이목도 끌 수 있다는 건요. 그다음 한 가지는 깊은 수심에서는 이런 색깔들이 그 색의 효과를 내지 못하죠.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고들은 얕은 수심에서 빛이 많은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양동물 행동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포식자라도 자극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지나가지만 다친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종류의 자극이 가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어는 거북이를 제일 맛있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북이로 오인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수면에서 촐싹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예방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이버는 수중 세계를 찾아온 어떤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은 방문객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수중에서 살고 있는 어떤 생물에게도 저희들이 상해를 입히면 안 될 것이고 그들의 세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다이빙 장비는 검은색이 좋습니다. 혹은 검은색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이게 마스크요. 스노클, 핀, 수트 이렇게 하얀색이 잘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다 보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얕은 수심에서는 굉장히 반짝이면서
수중 동물들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중 모델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하얀색의 마스크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들은 반드시 전신을 커버하는 그런 숫들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숏티라 그러죠. 짧은 반바지 같은 것만 입고 그것과 피부의 색깔하고 이런 게 굉장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배고픈 포식자가 있다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전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수중에서 다치거나 하는 많은 경우에 숫들을 입지 않아서 산호에 긁히거나 하는 그런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몸을 다 감싸면서 가급적이면 색깔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반짝이는 물체는 수중에서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연 밝고 대조가 심한 어떤 색이나 색깔, 특히 또 이렇게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다이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느냐, 포식자를 자극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이빙 장비는 수트도 그렇고요, 핀도 그렇고 마스크, 너무 밝은 색깔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죠. 특히 귀걸이, 요거 반짝반짝 거리면서요, 제가 앞에 귀를 물어뜯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어떤 정례들을 보여드리고요. 예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버들이 수중 세계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자로서의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